잠재 성장률 쇼크라. 최악 상황이다. 큰일 났다. 굉장히 강한 말들이 많죠. 그런데 이거보다가 더 강한 표현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더 강한 표현으로 썼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보실래요? 내년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1.7%입니다. 예,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한 거예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요, 물가가 오르지 않고요, 예, 최대치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 풀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자본, 노동,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최대 성장률을 이끌어내는 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 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은 1.7%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하는 게 1.4%입니다. 내년의 성장률이요? 만약에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 못한다 그러면 2년 내에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2년 내. 2년 내에 2% 미만이라는 성장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성장률이 이번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최악이죠. 여러분, 진짜 성장률은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OECD가 전망한 것이거든요. OECD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전망하는 것을 보면 1997년에는 7.1%까지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5년 내지는 10년 단위로 뚝뚝뚝 떨어지더니요, 2020년에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가 깨진다는 게 정론입니다. 1.9%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OECD는 1.9% 이미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 내년에는 1.7%입니다. 와우, 2023년 올해가 1.9%인데 내년이 1.7%다. 우리 경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형 침체가 와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장에 대한 엄청난 무서움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된 거예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면요, 이게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간다고 쳐요. OECD가 예상한 대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요, 내년에는요, 미국에게도 성장률을 추월당합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큰 경제 규모, 세계 1등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미국이 내년에는 1.9% 성장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1.7%예요. 대한민국 1.7%입니다. OECD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G7 평균이 1.1%인데 그거보다는 높아요. 영국이 1.2%, 프랑스가 1.1%,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0.8%, 일본의 0.2%보다는 높지만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경쟁을 할 수 있나요? 독일하고 경쟁을 할 수 있나요? 프랑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나요? 일정 부분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쟁하기에는 아직 기술력도 딸리고요. 여기에 제품의 어떤 브랜드력도 딸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1.7% 성장은 이대로면 진짜 최악이 온다, 이런 말들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혁을 안 하면 지금 말입니다. G7 내지는 G8의 어떤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거든요. 제일 핵심이 노동인데 노동을 보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출산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예,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올해는 0.6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산업은 성장을 하는데 산업을 성장시킬 인력은 점점 부족해요. 게다가 고령화돼서 늙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어째 보면요. 한국 경제가 그냥 침몰해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침몰해 간다. 최악의 상태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본 부분에서도 아니 투자하고 싶어도 기업에 대한 걸림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규제라는 걸림돌 말입니다. 투자하기가 싫어해요. 투자 잘못했다가 쇠고랑 찰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투자하는데 무슨 쇠고랑을 차느냐. 아니 대주주 지위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어떤 저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예, 쇠고랑 찰 수도 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에 어느 누가 요즘 기업에 투자하려고 들겠습니까? 아니 기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도 예, 나는 더 이상 투자 안 할래. 나는 더 이상 내 자식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잠재 성장률 하락 요인은 당연하죠. 총 요소 생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요소나 노동 요소를 제외한 게 전부 다 총 요소 생산성인데 여기에 핵심은 제가 생각해서는 기업가 정신이고요. 또 기업을 혁신을 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지금 무너졌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기업가들 중에 지금 정환진 TV를 보고 계시는 기업가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이 얼마나 힘이 있냐 이거예요. 그 힘이 지금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져도 말입니다. 이게 다시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혁신이요? 혁신하려 치면요. 직원들 다 나가요. 옛날처럼 말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든 회사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요. 나 회사 와서 일하고 가. 이 개념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으쌰으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 혁신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R&D조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연구개발이 박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제들을 적당하게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말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고요. 기업은 규제를 풀어야 되고요.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정부가 뒤에서 엄청난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날까 말까거든요. 이대로면 진짜 최악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조차도 말입니다. 한국은행조차도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는 2%로 잡고 있어요. 게다가 2023년 올해 이후는요 1.9%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조차도.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 꽂혀가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이 들 겁니다. 제가 경제 유튜브가 돼서 경제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도 말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꼬부라지면요, 우리 경제 전체가 꼬부라지거든요. 그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성장은요, 국민이 함께할 때 성장이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것 앞으로 우리 경제는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더 좋아지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말입니다, 국민적 화합이 필요해요. 사회가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사회가 불안하지만 않으면 아이 낳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해서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을. 뭐 정년 연장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게다가 청년 실업자 넘친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파괴적인 접근, 혁신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제에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최저 성장률이거든요. 최저 성장률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최고의 성장률이라면 최저 성장률도 반드시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최저가 돼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이것 제대로 관리 못하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씀 저는 또 올리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에서 성장률보다 좋은 거 없거든요. 미시경제에서 일자리, 소비보다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시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말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잠재 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우리 경제 앞날이 저성장의 늪으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알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쭉쭉 해가는 게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쭉 해가는 게. 뭐 급하게 서둘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가면 저는 이게 앞으로 과감한 개혁들이 많이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우리가 큰 성과를 보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정도로 말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저는 지독하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 뭐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